안녕하십니까? 우위,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경제위기, 안보위기에 이어 장관 지명부터 임명까지 어느 것 하나 악화일로에 빠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인데요. 북한에서 강도 높은 원색적인 비난이 줄어든 지금 이때다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생각 차이가 현저히 드러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9월 25일 대한민국과 미국은 2020년 이후에 적용될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남과 북은 휴전 상황임을 잊지 말고 북한에 계속되는 간접적인 도발이 직접적인 도발로 번지지 않는 이유로 미국과의 동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의 트럼프 정부는 대한민국과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면서 서로 간의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1차 방위비 분담금 회의 결과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 속에서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상은 어떨까요? 트럼프 정부는 이미 미국의 모든 파트너가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방위비 인상 기조를 나타냈기에 언론 매체에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제시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현재 방위비인 1조 389억 원에 5배가 넘는 약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원칙을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 측 요구는 SMA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막무가내식으로 거부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되지 않는데요. 문재인 정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면서도 부담 분담은 동맹 간 상호 상황을 반영해야만 한다면서 이번 회담에선 일본과 관련된 어떤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고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 종료로 인해 북한의 감시체계에 구멍이 생겼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만큼 미국과의 동맹에도 균열이 생긴다면 그것이야말로 북한 김정은이 뜻했던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연내에 타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행동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9월 25일 문재인 정부는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입장을 나타내는데요. 아직 나라다운 나라에 우리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평화도, 경제 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다는 논리를 펼쳤는데요.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상으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전쟁을 이겨내고 중견 국가가 되기까지 유엔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많은 역할을 할 정도로 우리는 성장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기조연설에서 이미 밝힌 대한민국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목표로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은 북한의 제안이기도 하다면서, 만약 우리가 국제적 평화 무대를 가진다면 남한과 북한은 위험 요소가 한층 줄어들 것이고 필수적인 안전 보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어떤 것도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지금 왜 이런 입장을 나타내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뉴욕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힘을 쏟아내는 것이고 세계를 이끄는 미국의 힘을 느끼지만 우리도 역동성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반드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삶은 소대가리를 포함한 원색적인 비난과 미국과의 동맹 약화 우려,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등 수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율이 연일 50%를 넘는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의문이 발생했던 것은 저뿐일까요? 하지만 여론이 악화돼서인지 계속해서 숨길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40%로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전국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9월 첫째 주보다 3% 하락한 40%로 나타났고, 이것은 대선 득표율보다 처음으로 아래로 내려간 것이기에 더더욱 의미가 큰 것인데요. 이로 인해 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4% 상승한 53%로 급속도로 치솟은 만큼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지지도가 왜 갑자기 떨어진 것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 긍정평가는 20대가 38%, 30대가 55%로 가장 높았고, 40대 49%, 50대 44%, 60대 이상이 24%로 나타났으며, 지지 정당별로 살펴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들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 정당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부정평가의 주요 이유로는 인사 문제가 29%,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20%, 독단적, 일방적, 편파적이 10%,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7%, 북한 관계 치중, 친북 성향이 6%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의 신뢰 수준이 95%에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지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오차 범위 바뀐 13%로 크게 벌어진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8월 고용 동향 통계를 소개하며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다면서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5만 2천 명 증가했으며, 이는 2017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이고, 실업률도 1% 하락한 3%로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고용 개선이 모든 분야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대한민국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의기소침하거나 방향을 잃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니 이런 때일수록 할 일들을 또박또박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지율이 올랐을 때 청와대 직원들은 춘풍추상이라는 글귀를 머리말에 걸었던 기억이 난다면서 당시에도 지지율에 1위 1비하지 말고 정부가 할 일을 또박또박 하자고 다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대지 열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으며, 일본 수출 규제 문제도 아직 풀리지 않았고, 국내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 경제부처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한국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나마 전체적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폭에 비해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폭이 적다고 주장하면서 여기 머무를 수는 없고 앞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소신을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이산이 70년이 됐는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산 가족의 한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남과 북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고 비난했는데 북한 김정은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9월 28일 북한은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지원에 남과 북의 책임이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향해 여론 호도용이라며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사실을 오도하는 후한무치의 극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미국의 압력에 눌려 선언 이행을 회피하고 은폐된 적대행위에 매달려온 남조선 집권 세력이 저들에게 쏠린 비난을 무마시켜 보려고 남북관계 교착 상태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듯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못하고 긴장 상태가 지속되어 온 데는 북의 책임에 있다고 주장하며 남북관계를 교착 상태에 빠뜨린 저들의 책임을 덜어보려는 교활한 속내를 드러냈다며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북한을 위해 대변인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행동했던 문재인 정부이기에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계속되는 북한의 비난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도 북한 김정은과도 대한민국 국민들조차도 불신과 문제가 생기고 있는 지금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안보의 체중심에 서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결코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기에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누구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안보와 경제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쉽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절대 자국민의 안보와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